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2.4 가솔린 모델, 3.0 LPI 모델을 경제성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보고 트림 추천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트림 추천에 앞서 이번 K7 페이스 리프트 모델, K7 프리미어의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되었죠. 보통 풀체인지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출시되는 경우 하이브리드 모델은 조금 늦게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기사를 보면 이번엔 하이브리드 모델도 같이 출시할 것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의 강력한 경쟁 모델이 되기도 하고 옵션이나 실내가치 그랜저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전 계약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K7 프리미어 출시 관련 정보를 간략히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 예전 K7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하이브리드가 같이 출시된다는 말이 조금씩 나올 때에도 굳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 효과를 포기하면서 일반 모델들과 같이 출시할까? 뭐 이런 측면에서 그래도 나누어 출시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솔린 모델들과 함께 5월 22일 요청분 이후로 생산이 중단된 것도 그렇고 이번엔 하이브리드 모델도 같이 출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전 계약일은 6월 12일이라고 하죠. 그때 되면 K7의 실물과 정확한 스펙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정식 출시일은 6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렌더링 이미지를 봤을 때 그릴 크기가 커지고 바뀐 헤드라이트 형상과 데이라이트, 그리고 후면을 가로지르는 점선형 테일 램프 등 전반적으로 현행 K7보다 훨씬 스포티하고 완성된 외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렌더링만 봤을 때에는 그랜저만큼이나 스포티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정확하게는 실차를 봐야겠죠. 현행 모델도 렌더링은 어마어마하게 스포티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이전 모델에서 약간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부분을 많이 개선한 한층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센터페시아 디자인이죠. 일단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송풍구라든지 공조장치 버튼의 디테일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 같네요. 플로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각도 차이를 두어 디스플레이를 돋보이게 하고 센터페시아 패널과 일체감을 준 것도 꽤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또한 스팅어나 K9에 적용되었던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된 듯 합니다. 그리고 기존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풀 LCD 클러스터가 탑재되는 듯 하고요. 렌더링 화면만 봤을 때에는 클러스터 화면에 지도 비슷한 것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은 실차가 나와야 정확해지겠네요. 예전에 K7과 그랜저 비교 영상에서 K7의 실내가 고급감은 좋지만 약간 올드해 보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K7 실내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최초 신사양이나 고급 기술을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하죠. 클러스터의 후측방 모니터 기능이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 카트홈 서비스를 비롯해 그랜저나 K7 둘 다 출시된 지 좀 된 모델이기 때문에 첨단 옵션 측면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될 것 같네요. 그랜저 구입을 생각하셨던 분들 중 소나타 대비 옵션 측면에서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K7 프리미어에는 신형 2.5 세타 3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밝혀진 것이 없지만 시스템 자체의 개선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연비가 조금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물론 상품성이 좋아진 만큼 가격도 오르겠죠. 130만원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내외관 디자인이나 그랜저에서 아쉬웠던 옵션 부분도 개선되고 연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구매가 정말 급하지 않다면 일주일 정도 남은 사전 계약 시점, 즉 K7 프리미어의 실차와 세부 스펙이 공개될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본격적인 그랜저 하이브리드 영상으로 돌아가서 그랜저 IG에는 가솔린과 LPI, 하이브리드 등 여러 파워트레인이 있죠. 그중 2.4 가솔린과 3.0 LPI,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경제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0 가솔린과 3.3 가솔린의 경우 경제성보다는 다른 측면을 보고 선택하는 모델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우선 차량 가격을 한번 따져보죠. 시작 트림 가격을 한번 보면 가솔린 2.4 모던의 가격이 3,112만원, 3.0 LPI 모던은 3,086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프리미엄 트림부터 시작합니다. 3,576만원이죠. 하이브리드의 경우 2.4 휘발유 모델과 비교해봐도 460만원 넘게 비싸서 가격 차이가 꽤 있네요. 하지만 모던이 시작 트림인 2.4 가솔린, LPI 모델과는 다르게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프리미엄 트림부터 시작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트림의 경우 가솔린 2.4 모던과 프리미엄 중간 정도 옵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LPI 모델의 경우 트림 기본 사양에서 지능형 안전 사양이 빠지죠. 또한 하이브리드의 혜택, 즉 구입 시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이라든지 공채 할인 같은 부분도 따져보면 실 구매 시 가격 차이는 가격표상 차이보다 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유지비를 간략히 따져보죠. 우선 세금과 복합 연비를 비교해본 후에 시내, 고속도로, 복합 연비를 기준으로 각각 주행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금의 경우 하이브리드와 2.4 가솔린의 경우 배기량이 같죠. 하지만 배기량이 2999cc로 높은 3.0 LPI 모델의 경우 자동차세가 연간 16만원 정도 더 나옵니다. 하지만 세금의 경우 연식, 납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인연비를 살펴보죠.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모델이 17인치 휠만 나오기 때문에 17인치 휠을 기준으로 복합 연비를 비교해보면 2.4 가솔린 모델이 리터당 11.2km, 그리고 3.0 LPI 모델 일반인 트림에서는 18인치 휠만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렌터카 모델에 있는 17인치 휠을 기준으로 하면 7.6km, 하이브리드 모델은 16.1km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2.4 모델과 비교해도 5km 가까이 높고 LPI 모델과는 2배가 훌쩍 넘게 차이가 나네요. 여기에 LPI 일반인 트림에는 18인치 휠밖에 없다는 점, 2.4 모델도 실제 구매 시 18인치, 19인치로 가실 분들이 꽤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실제 연비는 더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참고로 18인치 휠 기준으로 연비를 따져보면 그랜저 2.4 18인치 기준 연비는 리터당 11.0km, 3.0 LPI는 7.4km로 17인치보다 각각 0.2km씩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주행 비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복합 연비의 경우 도심 55배수, 고속도로 45배수를 기준으로 측정하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 도심과 고속 운전 비율이 다르기도 하고 각 파워트레인별 장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심 연비와 고속 연비, 그리고 복합 연비를 기준으로 각각 만 킬로당 주행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17인치 휠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도심 연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죠. 가솔린 2.4 모델은 9.8km의 도심 연비를 보여줍니다. LPI 모델의 경우 6.6km네요. 반면 하이브리드의 도심 연비는 16.1km로 역시 시내에서는 하이브리드가 깡패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오핀의 전국 평균 유가 기준으로 만 킬로당 도심 주행 시 주행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95만원 정도로 가장 저렴하고 LPI 모델이 130만원, 2.4 가솔린 모델이 157만원 정도로 주행 비용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도심 주행에 있어서는 워낙 연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렴한 LPG 가격을 감안하여 주행 비용을 계산해도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으로 저렴한 주행 비용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주행은 어떨까요? 일단 하이브리드의 고속도로 연비는 16.2km로 도심 주행과 큰 차이가 안 나죠. 여기서 일단 말씀드릴 점은 실제 운행 시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공인 연비를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연료 차량들을 운전해도 공식 고속도로 연비는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연비라는 것은 운전자, 도로 상황, 심지어 계절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죠. 하지만 방금 말한 모든 상황에 따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식 표기 연비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딱 이 금액이 나온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이라든지 이러한 정도의 차이가 나는구나, 혹은 이 차량은 이러한 상황에서 강점이 있겠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고속도로 주행 비용으로 돌아가면 LPI나 2.4 가솔린 모델은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주행 비용을 계산해 보면 LPI 모델이 91만원 정도로 가장 저렴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95만원 정도로 큰 차이가 안 나는 연비를 보여줍니다. 2.4 가솔린 모델은 112만원으로 가장 많이 나오지만 도심 연비에 비해 주행 비용 차이가 많이 줄었죠. 마지막으로 복합 연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역시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16.2km로 월등히 높죠. 2.4 가솔린의 경우 11.2km, 3.0 LPI의 경우 7.4km입니다. 복합 연비 기준으로 따져본 만 킬로 주행 비용에서는 역시 하이브리드가 95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네요. 다음으로 LPI 모델이 115만원, 2.4 가솔린이 137만원 순입니다. 복합 연비 기준으로 2.4 가솔린과 비교할 때 하이브리드 모델이 만 킬로당 주행 비용에 있어서 4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겠네요. 아까 말했듯 복합 연비는 도심 55, 시내 45 주행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신의 주행 패턴과 세금 차이를 고려하셔서 유지비를 계산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솔직히 LPI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오로지 경제성만 보고 사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1년에 몇만 킬로 타면 유지비 차이가 얼마 나서 차값을 뽑는데 몇 년 걸린다, 뭐 이런 비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에 비교를 참고하셔서 각자 상황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 끝나고 최종 화면에 LPI 모델 영상, 하이브리드 1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각각 연료의 장점에 관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림 추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 풀옵션 출고율이 상당히 많은 차죠. 고객층을 감안할 때 가성비로 트림 추천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림 추천이라기보다는 분석에 가까울 것 같네요. 앞에서 말했지만 그랜저는 프리미엄 트림부터 시작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선 프리미엄 트림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죠. 간단하게 말해서 2.4 모던 기본 사양에 2.4 프리미엄 일부 옵션을 더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 2.4 프리미엄에서 추가되는 기본 사양 중 레인 센서나 후측방 경고 기능을 제외하면 외관에 관련된 옵션과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고급형 암레스트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트림의 기본 사양에 포함되고, 앞좌석 통풍 시트와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시스템은 전동식 트렁크와 묶여서 선택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프리미엄 트림의 아쉬운 점으로는 도어 트림 소재에 대한 아쉬움이나 선택 옵션이 부족하다는 것 정도가 있습니다. 공통 옵션을 제외하면 선택 옵션이 79만원짜리 통풍 시트와 전동 트렁크 옵션밖에 없죠. 후측방 경고 기능이라든지 메모리 시트, 풀 LCD 헤드램프 등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 프리미엄 트림에 통풍 시트 옵션만 추가한다고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LED DRL이나 리어 콤비 램프, 방향 지시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크게 아쉬운 것이 없죠. 심지어 휠 사이즈가 17인치로 전 트림이 동일하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를 제외하면 상위 트림으로 간다고 해도 외관상으로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랜저의 경우 일반 프로제션 헤드램프나 풀 LED 헤드램프나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에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외관 때문이라면 굳이 올라갈 필요 없다고 봐요. 편의 장비도 활용도 높은 편의 장비는 다 있죠. 옵션을 추가하면 전동식 트렁크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상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로 올라가면 전동 트렁크를 넣기 위해 118만원짜리 선택 옵션을 추가해야 되죠. 그리고 그랜저의 기본 트림 실내도 상위 트림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거지 솔직히 웬만큼은 된다고 봅니다. 가성비로 봤을 때에는 프리미엄이 가장 좋은 트림이라고 봐요. 하지만 후측방 경고라든지 아무래도 소재가 아쉬우신 분들, LED 헤드램프가 꼭 필요하신 분들, 메모리 시트나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같은 좀 더 본격적인 편의 장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가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기본 가격에서 210만원이 추가되긴 하지만 통풍 시트를 비롯해 편의 장비들이 대거 탑재됩니다. 특히 나파 가죽을 제외하면 기본 사양에서 시트에 관한 거의 모든 옵션이 추가되죠. 도어 트림 인조 가죽이나 도어 트림 인서트 필름 가니쉬가 추가되어 실내 소재에 관한 아쉬움도 해소됩니다. 후측방 경고 기능도 추가되어 꽤 괜찮죠. 솔직히 익스클루시브 기본 사양 자체만 보면 나쁘진 않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 전동 트렁크를 선택하려면 서라운드 뷰와 묶인 118만원짜리 선택 옵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에서는 3655만원에 가능하던 전동 트렁크가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올라가면 최소 3905만원은 내야 되는 셈이네요. 전동 트렁크가 중요하신 분들은 트림 선택 시에 예산을 잘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전동식 트렁크, 서라운드 뷰 옵션을 동시에 선택하실 분들은 차라리 14만원 보태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로 가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14만원에 뒷자리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전동식 뒷자리 후방 커튼, 클러스터 2호 나이저, 전체 도어와 뒷 유리창까지 UV 글래스가 적용됩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림은 위에 말했던 분들이나 위에 말한 옵션들이 필요하신 분들, 프리미어 인테리어 셀렉션, 즉 나파 가죽이나 스웨이드 내장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 듯 하네요. 네, 개인적으로 공통 선택 품목은 논외로 치고 프리미엄에 통풍 시트 옵션을 추가하거나 익스클루시브 기본 혹은 선택 옵션 한 개만 추가하는 것이 가성비 측면에선 가장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최상위 트림의 출고율이 높은 모델이죠. 옵션 유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기도 하고 국산 하이브리드 차 중에 가장 상위 차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고객층들 입장에서는 굳이 가성비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파라오였습니다.